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좀 아주 특별한 영상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항상 미군의 움직임 이런 것들 취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 움직임들 그 하나의 첩보 조각 정보들이죠. 이것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좀 특이한 움직임으로 이렇게 뭔가 엮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제 어떤 정보 분석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확신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제 정보 분석이 맞다면 미국이 핵무기 운용 요원들을 긴급 이 지역에 전개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목표는 뭐냐? 자, 왜 제가 미국이 핵무기 운용 요원들 그리고 핵무기 전술 핵폭탄을 지금 이 지역에 전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정확하게는 로널드 레이건의 지금 항모에 지금 전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항모가 어떻게 해서 항모에 전개를 했다라는 것인지, 그러면 항모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것인지, 목표는 뭔지 지금부터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도쿄 옆이죠. 요코타 공군기지에 착륙한 미국의 여인 수송기입니다. 자, 이 비행기가 바로 착륙을 했는데요. 2020년 8월 2일 12시 52분에 일본 요코타 공군기지에 착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비행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예객기 중에서 보잉 737 그 예객기하고 똑같은 그런 기체예요. 이게 하여튼 착륙하고 있어요. 이건 미 공군 요인 수송기입니다. C-40이라고 하는 건데 8월 2일 착륙하고 있습니다. 낮이죠. 자, 그런데 이 기체의 기체 번호를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여기에 20202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기체를 분석해 보니까 바로 이런 임무 또 이 부대의 기체였어요. 자, C-40C라는 기종이고 02-0202 기체 넘버예요. 콜롬비아 특별구 방위군 소속의 제201 공중수송대 소속의 기체입니다. 워싱턴 DC와 가까운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주둔하며 미 행정부와 국방부, 의회 의원 등의 해외 출장을 지원합니다. 기존 C-40B 기체와 달리 탑승 인원이 42명에서 11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잉 737을 기반으로 한 단거리 예객기죠. 그런데 기존에 C-40B는 좀 이 귀빈들이 타는 그런 버전이 되어서 40명, 그러니까 의자를 좌석을 거의 비즈니스급으로 이렇게 다 세팅을 해서 40명만 탈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 C-40C, 그러니까 이번에 요코타에 착륙한 건 C-40C예요. 여기에는 111명이 탑승할 수 있는, 아마 이코노미석 위주로 세팅이 된 그런 비행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니까 결국 그러니까 아주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계급은 좀 낮지만 어쨌든 다수의 사람들이 뭔가 어딘가에서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급이 아주 높은 VIP급들이 또는 군인으로 치면 장성급들이 타는 대규모로 이동한 그런 정황은 아니고, 이 C-40C를 타고 왔기 때문에 뭔가 여하튼 그 실무진급들이 조금 다수의 인원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비행기는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왔는가 보겠습니다. C-40C의 요코타 비행은 거의 군사작전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이 항적 정보를 보면 이게 알래스카를 출발해서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는 이제 요코타로 왔죠. 그런데 굉장히 특이하게 북미 대륙을 가로지르고 그리고 이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왔는데, 이건 이렇게 왔다라고는 볼 수 없고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진짜로 이렇게 왔을 경우가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 C-40, 그러니까 보잉 737 같은 경우가 공중급유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먼 거리를 비행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이제 이 알래스카를 출발했을 때 그러니까 요만큼 나왔지 않습니까? 조금 나가서 ADS-B 자기의 위치 송신 장치를 끄고, 그리고 이제 착륙할 때 위치 송신 장치를 켜니까 이 지도의 생긴 모습이 이렇게 되니까 그냥 선을 이렇게 쫙 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알래스카를 출발해서 지금 여기 일본 요코타에 왔다라는 것인데, 제가 그러면 왜 군사작전이라고 이야기하냐?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알래스카를 출발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비행기가 알래스카 출발 이전에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다시 원적을 조회해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알래스카에서 온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와서 알래스카를 경유해서 지금 온 겁니다.
바로 이 요코타에 들어온 C-40C의 이 출발지는 바로 커틀랜드 공군기지라는 곳입니다. 이 뉴멕시코주, 미 서부 텍사스주 옆에 있는 애리조나주 옆에 있고 텍사스주 옆에 있는 이 뉴멕시코주죠. 그 뉴멕시코주에 있는 커틀랜드 공군기지를 출발해서 알류산 열도 그리고 이제 이 사할린 인근 이렇게 해서 이제 홋카이도 쪽으로 해서 일본 요코타로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커틀랜드 공군기지가 뭐 하는 공군기지인지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게 뭐냐? 조사를 해봤더니 뉴멕시코주에 있는 미 공군 지구권 타격사령부 소속의 최대 시설입니다. 미 공군 핵무기센터 본부가 있으며 국가지도부와 공군 1선 부대에게 핵무기 운용을 위한 재반 지원 기능을 수행함과 더불어서 유사시에 핵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핵무기 최종 사용 인가 뭐 이런 모든 이 핵무기 교육, 사용, 배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커틀랜드 공군기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C-40 수송기가 원래는 워싱턴 DC 옆에 있는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거기가 자기 주차장이에요. 거기에서 날아와서 그러니까 워싱턴 DC에 있는 사람이 온 게 아니고 이 커틀랜드 공군기지에 있는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워싱턴 DC 옆에 있는 앤드류스에서 C-17이 이 커틀랜드로 날아간 거죠. 그렇게 해서 커틀랜드에서 누군가를 싣고 그리고 이제 알래스카에서 중간급유를 한번 받고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 온 거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뭐 과거 이제 아시다시피 뉴멕시코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팬토믹 사단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포를 쏴가지고 핵무기, 핵포탄 쏘고 뭐 이런 것들 아마 여러분들 그 뉴스 사진 많이 보셨을까요? 핵포탄 쏘고 뒤에서 버섯구름이 올라오는데 뭐 이 육군들이 뭐 담배 피고 이렇게 웃고 있는 사진들이라든지 이런 거 과거에 핵실험을 거의 이 뉴멕시코주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뉴멕시코주는 거의 뭐 핵무기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다 없어졌지만 그래서 핵무기 관련 시설이 뉴멕시코주에 집중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커틀랜드 공군기지를 중심으로 핵무기를 다 이제 세팅을 하고 그게 이제 마지막 사용하고 실전 배치될 때 여기에서 다 이제 최종 점검 그리고 이제 인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미군의 핵무기 전문가들이 여기에 다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을 싣고 지금 온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실제 핵폭격 전담했던 부대원들이 극동지역에 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커틀랜드 공군기지에 바로 공군 핵무기센터가 있고요. 이 공군 핵무기센터는 맨하탄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창설되어서 1946년 핵무기의 개발과 시험평가 그리고 실전 운용 지원을 위한 부대로 지정되었습니다. 2008년 공군 핵무기센터로 개칭되었으며 공군 핵무기 투발 작전을 지원을 위해서 2015년 지구권 타격사령부 직할부대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가 바로 미국의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 아닙니까? 이제 이걸 위해서 창설된 부대인데 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차피 핵무기 타격 이런 것들은 전부 공군으로서는 이제 지구권 타격사령부에서 다 하니까 여기로 이제 들어가 해서 이제 편제를 15년에 지구권 타격사령부로 바꿨어요. 여기에는 요원들이 지금 극동지역에 C-40C 수송기 보잉 737을 타고 지금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간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움직임이 또 있습니다. 자, 미 공군 핵무기센터 요원이 요코타에 오는 그 시간에 바로 이 비행기가 요코타 기지에 착륙했습니다. 그러니까 C-40C는 12시, 이 8월 2일 12시 52분에 일본 요코타 기지에 착륙을 했고 이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의 수송기인 이 C2 수송기가 바로 그 3시간 전인 8월 2일 09시 58분에 요코타 기지에 착륙했어요. 그리고는 늦은 오후 저녁 한 6시 7시경에 출발했습니다. 이륙을 했죠. 자, 시나리오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C2 수송기는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에 있는 전용의 인원 수송 그 수송기예요. 그런데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은 8월 1일 날 잠시 요코스카에 들어왔다가 나갔어요. 그런데 나간 지 몇 시간 만에 다시 바다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에서 C2 수송기가 요코타 기지로 다시 온 겁니다.
원래 요코스카 바로 옆에 있는 요코스카에 접안을 해서 몇 시간 있었어요. 그러면 정말로 사람이 타고 내릴 일이 있으면 이때 타고 내리면 되죠. 그런데 출항을 하고 몇 시간 후에 다시 이 로널드 레이건에 있는 C2가 요코타에 왔고 3시간 후에 커틀랜드 공군기지 핵무기 기지인 커틀랜드 공군기지에서 일단은 사람들이 요코타 기지로 비행기를 타고 온 거죠. 그리고는 몇 시간 후에, 그로부터 몇 시간 후에 이 C2 수송기가 다시 요코타를 이륙해서 로널드 레이건으로 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커틀랜드 공군기지에 있는 핵 전문가들이 와서 요코타로 왔고, 요코타로 오기 전에 3시간 전에 이 비행기가 로널드 레이건으로부터 와서 요인들을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으로 태우러 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3시간 후에 C-42 그 요인들을 데리고 왔고, 그리고는 이제 방역 이런 것들 다 마친 이후에 지금 뭐 항공모함에 또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안 되니까, 특히 미국은 지금 바이러스 감염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바이러스 감염 안 된 사람만 비행기 타고 왔겠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또 방역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하는 시간이 좀 걸리고, 그리고는 이제 늦은 오후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늦은 오후에 일본 요코타를 이륙해서 바다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으로 다시 돌아간 게 아니냐. 즉 그 핵 무기 운용자들을 싣고 간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로널드 레이건은 8월 1일 날 요코타 기지로 왔는데, 자,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의 전투기를 싣고 이 요코스카 기지에 와서 그냥 터치앤고, 터치앤고가 이제 항공기가 착륙했다가 다시 그냥 스톱하지 않고 그냥 다시 이륙하는 걸 터치앤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비유를 한 건데, 그러니까 이 로널드 레이건이 바다에서 남중국해에 잠시 가가지고 이 중국 대중국 어떤 무력 시위 한번 하고, 니미츠 항공모함하고 또 같이 한번 하고, 또 호주의 캔버라 전단하고 또 같이 대중국 시위를 한번 하고, 그리고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8월 1일 날 접안한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가 나왔는데 접안을 했어요. 12시에 접안했습니다. 8월 1일 날 12시에 접안했는데 저녁 6시에 다시 나갔습니다. 아니, 지금 한 달 가까이 밖에 나가서 작전을 했으면 우리 상식으로는 한 2박 3일, 3박 4일이라도 이렇게 들어와서 항구에 자기 모항에 들어왔으면 휴식을 좀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집에도 좀 가고 이렇게 좀 휴식, 땅을 좀 밟아봐야죠, 승조원들이. 그런데 접안했다가 불과 6시간 만에 갔어요. 이건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커틀랜드 공군기지에 있는 핵 전문가들이 핵무기를 최종 사용 승인, 또 장착하는 절차 이런 것들을 교육하기 위한 요원들이 왔고, 그리고 이 요코스카 기지에서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의 B-61-12 벙커버스터 전술 핵폭탄을 지금 요코스카에서 탑재를 했지 않은가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이 슈퍼 호넷들 이런 것들이 이제 FA-18 호넷들이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거든요. B-61-12. 자, 그러면은 C2 수송기나 헬기나 이런 데다가 싣고 가서 하지 왜 하필 항공모함에 들어오냐. 핵무기를 헬리콥터에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C2 수송기 덩치도 작은 데다가 어쨌든 저기에다가 화물을 싣고 이렇게 항공모함에 이착함을 하기에는 대단히 걱정스럽죠. 그래서 핵무기를 후다닥 싣기 위해서 이 로널드 레이건이 잠시 들어왔다가 한 6시간 딱 들어왔다가 핵무기를 딱 싣고 나가고, 그리고는 그 다음날 바로 핵무기를 장착하고 교육하고 최종 승인하고 검증하는 이 요원들이 본토의 핵무기 메카로부터 왔지 않은가 라고 저는 분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조각 정보들을 모아보니까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저 나름대로 짠 거예요. 이거 확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로널드 레이건이 지금 어디 갔냐? 그러면은 다시 요코스카를 출항해서 북쪽으로 갔어요. 제가 어제 1일 안보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북쪽으로 가서 혼슈 북쪽에는 미자와 기지 앞에 가서 미자와 기지에 있는 EA-18G 그라울러 전자전 공격기들하고 이 로널드 레이건에 있는 보시다시피 FA-18 레가시 호넷, 슈퍼 호넷 말고 일반 호넷이죠. 해병대 호넷들인데, 이 해병대 호넷들하고 F-18들하고 이 미자와 기지에 있는 EA-18G 그라울러 전자전 공격기하고 합동 야간 공격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가시 호넷들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미사와 기지에 MC-130J, 그러니까 이제 제공 침투해서 적진에 침투한 특수부대 태우는 이 수송기, 그리고 CIA 또는 네이비실, 대북그루, 그리고 델타포스, 이런 최고의 특수전 부대들이 타고 다니는 C-146, 울프하운드,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미사와 기지에 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해군 건설대 공병들이 급파돼 가지고 지금 이 미사와 기지에 주유 시설들을 아주 급하게 지금 확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사와 기지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당분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훨씬 많은 항공기가, 그게 전투기든 대형 항공기든 뭐든지 간에 여기서 작전할 개연성이 있으니까, 계획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군, 이 사진입니다. 바로 해군 공병들이 와서 급하게 지금 급유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럼 과연 뭐가 지금 여기에 자꾸 이렇게 이 혼슈 북쪽의 미사와 기지에 집중이 될까요? 러시아하고 전쟁하려고 하겠습니까? 러시아하고 어떻게 지금 전쟁을 왜 하겠습니까? 중국하고 전쟁한다면 몰라도 지금 뭐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죠. 그 왜 왔냐? 바로 거기는 함경북도, 함경남도, 자강도, 양강도, 이 지역하고 가까운 기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타격하는 그 원산에 있는 북한의 장거리 방공 레이더는 원산에서부터 남쪽을 보고 있죠. 그래서 이 동해 지역의 동쪽에서부터 들어오는 항공기는 볼 수가 없어요. 장거리 방공 레이더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들어오는 건 뭐 거의 무인지경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사와 기지에 미국은 주일미 공군 F-16CJ 와일드 위즐, 그러니까 이 지대공 미사일들, 레이더 기지들을 전문적으로 타격하는 F-16들을 거기다가 2개 대대를 배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하고 이런 여러 가지 훈련 그리고 임무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죠. 자, 그래서 이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에 핵무기를 탑재를 한 것으로 저는 이제 이 여러 가지 정보를 조각 정보들을 이렇게 취합해봤을 때, 레이건에 이제 B-61-12 핵무기 전술핵 폭탄을 탑재를 했구나. 그리고 그 전술핵 폭탄에 대한 최종 교육, 장착 교육, 그리고 그 핵무기에 대한 최종 검증, 인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커틀랜드 공군기지에서 핵 전문가들을 데리고 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미국은 이 동북아시아에서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의 핵무기 사용 준비 태세를 마쳤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이 핵무기 타겟 누가 될까요? 러시아일까요? 중국일까요? 아니면 북한일까요? 특히나 이 로널드 레이건에서 투발하는 핵무기는 ICBM이나 SLBM이나 이런 거 아니죠. 그냥 전투기에 싣고 가서 그냥 때려버리는 그야말로 전술핵 폭탄입니다. 이거 가지고 중국을 때릴까요? 러시아를 때릴까요? 북한일까요? 누가 되든지 간에 핵무기는 쓰지 말고 그냥 좀 때려서 뭔가 좀 시원한 결말 좀 내렸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핵무기가 이제 로널드 레이건에 탑재되어서 사용 가능하게 됐음직한 정보 제가 취합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